형제라는 이유로. 낭독 박희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무슨 전화일까 빨래를 하다 말고 급히 전화를 받았다. 시작은 아버지였다. 시숙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전화였다. 남편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무슨 일이기에 바쁜 사람을 부르고 야단이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말없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와 택시를 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떻게? 아주버님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나의 행동에 대해 이해가 가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데? 그러게 나도 몰라. 급한 마음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병원도 몰라요. 아이고 이런. 혀를 차더니 전화를 걸었다. 내용인즉 시숙이 전날 저녁 술에 만취가 되어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잤는데 점심때가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 살펴보니 미동이 없어 급히 응급실로 향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택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다. 그의 한숨 속에 얼굴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그득하였다. 흐르는 눈물을 참느라고 눈을 껌뻑거리고 입은 꼭 다문 채 나는 차마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도록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말 한마디 못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만 가득했다. 다 왔습니다. 라는 기사님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병원 앞이었다. 응급실에 들어가 시숙을 찾았다. 작은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울먹이며 손을 잡았다. 남편과 함께 시숙이 누워있는 침대 앞으로 갔다. 눈을 허옇게 뜬 채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시숙의 손을 만져보지만 차짓한 손이 시체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리도 불쌍해하던 남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깨어난다 해도 회복이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그리고 좋아진다 해도 그동안 우리 부부가 돌봐야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사흘 후에 집 가까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 남편은 일하러 가고 시숙의 일은 모두 나의 차지가 되었다. 소대변은 물론이고 식사도 떠서 먹여줘야 하는데 잘 먹지도 않고 입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겪어야 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날은 내가 당신 마누라인 줄 아는지 내가 불쌍해 보였던지 목덜미 옷자락을 잡아 튕기면서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다. 난 어이가 없었다. 또한 대변을 보고는 자꾸 일어나려고 한다. 간호사와 그것을 치우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차라리 힘없이 누워있으면 간호하기 쉬우련만 가만히 있지 않고 허우적대는 통에
병원에서도 골칫덩어리다. 소변줄을 떼어버리고 다른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윙크하며 이리 오라고 손짓도 하는 등 나의 삶은 완전히 비참함 그 자체였다. 시숙은 하는 수 없이 독방으로 옮겨졌다. 한 달 후 태어나여 시골 집으로 보내던 날 집에 도착해서 하는 행동은 두 눈 뜨고 보기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앞에다 상을 펴고 강낭콩 담긴 그릇을 올려놓고 먹으라고 한다. 그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두고 오는 우리 발걸음은 마냥 무겁기만 하였다. 자식도 아닌 윗사람인데 말이다. 그리고 올라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야,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할까 보다. 라며 하소연하였다. 친어머니라면 자식이 그런다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죽하면 그랬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친형제라고는 남편과 그와 둘뿐인데 굳은 일에 형제가 필요한 것이지 좋은 일이라면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더구나 환자인데 그것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를 이해해야지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 날 남편과 시골집에 가서 시숙을 집으로 모시고 왔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냥개처럼 코를 끌고 집안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니고 아이들은 방문을 꼭꼭 닫고 들어가면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저 화장실 갈 때만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시숙은 문갑 위에 아이들 책상 위에 아무 곳이나 소변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기밥솥에 밥을 먹으려고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 열고 소변을 보았는지 밥이 삭아 있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냄새가 심해서 살펴보니 변을 보고 뒤처리를 제대로 못한 채 뭉개어 따뜻한 방에 앉아 있어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 그러나 도저히 시숙 아랫도리를 씻을 수가 없었다. 시숙은 나와 남편은 알아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술이 얼간하여 들어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씻기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정신병자 둘 데리고 산다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화가 치밀어 미칠 것만 같았지만 종교의 힘으로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억지로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나와 당신 형은 성별이 다른 여자, 남자이고 가장 어려운 시숙이잖아. 나를 재수라고 알아보는데 내가 어떻게 씻기나. 마냥 시동생이나 아버님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말이지만 시숙이 탈곡하다 피대에 감겨 발목이 부서져서 수술하고 우리 집에 와 계실 때 뒷바라지 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도와달라고 한 적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달라는 거라고 했다. 상황이 거꾸로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만 환자를 두고 싸우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꾹 참았다. 정신없는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세면이며 옷 갈아입는 거며 면도까지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을 잠가도 수시로 가출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다.
결국 시설에 맡기게 되었으나 그곳에서도 탈출하여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부산에 있는 시설이란 시설은 다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시설에 맡기던 그날 나는 보았다. 시숙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찾으러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를 기다리며 내가 사준 슬리퍼랑 세면도구를 밤이나 낮이나 끌어안고 있어서 보기에 더 안타까웠다고 한다. 요즘도 가끔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30년도 넘은 일이지만 어딘가 살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쨌거나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가음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까지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아픔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술은 어느 면에서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음하면 큰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